이어서 우리 이제 다음으로는 그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신 정경미 교수님께서 대학원생 대상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성과와 과제하는 주제로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연구윤리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참 영어로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한국말로 해도 된다고 해서 지금 한국말로 편안하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재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연구윤리와 관련돼서는 제가 2006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귀국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연구윤리라고 하는 거는 저에게 그냥 또 다른 해야 할 의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돌아오자마자 그 학과에서 너는 새로 들어왔으니까 연구윤리를 어떻게 좀 해봐라. 이래서 갑자기 그 연구윤리의 책임을 맡게 돼서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연구윤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는 원래 심리학이 연구와 관련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한 학기에 약 100개 정도의 그 대학원생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2006년부터 그 Department Review Board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그 IRB 같은 형식을 취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연구윤리법이 생기면서 이제 IRB에 다 전환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역할이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그래서 2006년에 처음에 와서 뭐 별로 이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 대학원생들을 책임지게 됐고 그래서 이 대학원생들이 연구윤리와 관련돼서 참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연구윤리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거와 관련된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개요는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개요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 concern하고 issue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web-based 프로그램을 제가 만든 게 있는데 그게 하나는 그 리서처들을 위한 웹-베이스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그 undergraduate student를 위한 academic integrity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와 함께 제가 그거를 개발하면서 한국 내에 있는 웹-베이스드 프로그램을 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앞으로 좀 어떤 프로그램이 저에게 유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두 알고 있지만 그 리서치 에틱이 저희한테 다가온 거는 뭐 황우석 사태 이후지만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다가온 건 2013년에 이 법이 통과되면서부터이고요. 이 법이 이제 올해도 개정이 됐는데 그 가장 크게 연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항목은 제 생각에 이 두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one은 그 ethics education에 대해서 we must participate in ethics education program 해서 실제적으로 ethics education 프로그램을 가야 된다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IRB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이슈가 그 개개인의 연구자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그런 실질적인 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ethics education을 필요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알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의 문제가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IRD라고 하는 곳에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에듀케이터를 모아가지고 각 기관에 보내고 있지만 이거는 1년에 1회 정도에 불과하고 그리고 모든 인스티튜션이 전부 다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에서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ethics education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뭐 강사진이라든지 시간 여러 가지 것들이 제한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거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의 장점 단점인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해서 구성원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꺼번에 모아야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하고 타임이 제한된다는 그런 제한이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온라인 프로그램은 타임하고 스페이스 이거 상관없이 이제 누구나 다 뭐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다양하게 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는데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최신의 것들을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
통해서 업로드하는 게 굉장히 쉽다는 거, 뭐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온라인 프로그램이 실제 우리나라의 많은 수요를 단기간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보다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랑 한국을 좀 비교를 해보면,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있었던 미국 기관이 한 3곳 정도 되는데, 그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이나 뭐 그때쯤에 되면, 그때는 모두 다 이제 어떤 형식으로 제공을 했었냐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프라인에서는 ethics education은 그 누구나 새로운 리서처들은 전부 맨데터리로 참여해야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그 단기간에 하루나 이틀 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온라인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했는데, 크게는 저 2가지를 제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각각의 인스티튜션에서 자기의 니드에 맞게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존스 홉킨스라든지 컬럼비아에서는 이제 따로 만들었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곳에 가니까 그렇게 그 동일한 내용을 굳이 우리가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필요 없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CD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CD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전역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CD 프로그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라든지 National Science Foundation 등에서 그 이제 그 아카데믹 필드한테 모두 다 이렇게 익스펜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ethics education 프로그램을 만든 곳이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다음번에 2개로 발표를 할 텐데, 하나는 그 academic integrity라고 해서 undergraduate student를 위한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는 그 researcher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근데 그 2가지 섹션 모두 다 그 온라인 프로그램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삼육대학이라든지 카이스트, 그리고 그 고려대나 이제 저희 학교 이런 이제 몇 군데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이제 가이드북이나 뭐 이런 거를 한 데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 되게 제한이 됐고, 아직까지는 많은 인스티튜션에서, 기관들에서 그 오프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는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뭐 강의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서머라이즈를 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그 굉장히 콘크리트하고, 그다음에 스페시픽 에리아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이 개발돼 있고, 뭐 그 인스티튜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따로 개발한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굉장히 적고 조금 더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타입 같은 게 조금 제한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뭐가 있는지 들여다 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조금 얘기를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아카데믹 인테그리티와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3개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된 곳 중에 하나가 그 한동대에서 만든 그 온라인 웹 베이스드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그 대학교생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그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인트로덕션하고 아카데믹 그 커뮤니티하고 아카데믹 인테그리티, 그다음에 퍼스널 소셜 애스펙트 오브 아카데믹 인테그리티, 그다음에 how to cit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개의 챕터로 됩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실은 내용상을 보자면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제 이게 특별하게 뭐 다른 거와 다른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든데, 제가 그 본 바로는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는 English version이 있어서 이제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제가 그냥 따온 건데, 굉장히 글씨가 작고요. 그다음에 도표나 뭐 이런 사례들을 이용을 해서 그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다음에 영어식으로 이런 식으로 영어를 정리해 놔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해야 될 거하고 해야 되지 않을 것들에 대한 뭐라 그러나 조금
이렇게 간단한 정리가 있어서 그 오래 그 집중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학부생들한테도 적절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캐톨릭 대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캐톨릭 대학이 아카데믹 인테그리티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 책자를 개발하게 됐고요. 사실 이 이후에 모든 프로그램이 캐톨릭 대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전부 다 수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챕터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한동대 구성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장점은 그 진짜로 이그젬플이나 카툰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요. 또 어사이먼트 같은 걸 줘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생각할 기회를 줬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최근에는 캐톨릭 프로그램이 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 앱스토어에 가셔서 학습 윤리라는 걸 치시면 캐톨릭 대학에 있는 그 아카데믹 인테그리티 프로그램을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이전에 있었던 책자보다 훨씬 더 보기 좋게 간단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 요즘에 그 세태에 맞는 그런 간단한 아이콘들이나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게 이렇게 접근했다는 구성을 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아카데믹 인테그리티 프로그램은 제가 저희 학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이제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2009년하고 10년 동에 개발을 했는데 그 내용상으로는 거의 다른 학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의 한 가지 특징은 패스하고 non 패스라는 거를 맨 마지막에 넣고요. 그래서 그게 퀴즈가 있는데 각 챕터마다 80% 이상을 맞춰야 그 다음에 통과를 해서 맨 마지막에 5챕터를 다 통과하면 수료증이 나오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프로그램이랑은 조금 다르다면 조금 공부를 해야 통과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교육적 효과를 조금 높이기 위해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은 누구나 알고 있고 다 똑같은 건데 이걸 어떻게 유저 프렌들리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고 싶다. 학생들이 이거 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흥미를 돋구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면서 학생들한테 뭐 여러 가지 의견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재밌겠냐 그런 걸 물어봤더니 그림이나 뭐 이런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거가 있으면 조금 더 잘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굳이 만화가를 섭외해서 이제 만화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을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굉장히 만화만으로 구성된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러면 만화만으로 구성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또 싫대요. 그래서 왜 싫다고 하냐 그랬더니 만화는 스킵을 별로 할 수가 없어서 계속 듣고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싫고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있고 만화도 좀 흥미를 불러일으켜주고 뭐 이런 게 되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이제 여러 군데서 들은 건데 이거는 아카데믹 인테그리티 말고 리서치 인테그리티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이제 들은 게 예시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설명 그만하고 예시를 보여주면 내가 좀 이해를 많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주로 예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넣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텍스트가 좀 많아서 지루해하는 폼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아카데믹 인테그리티라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아카데믹 인테그리티와 관련돼서는 실라버스 개설되는 과목의 실라버스에 맨 밑에 각 학교의 아카데믹 인테그리티와 관련된 룰을 이렇게 링크하는 링크가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내가 이거를 다 읽고 했다라는 안내를 해주는 정도를 굉장히 많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카데믹 인테그리티와 관련해 가지고 신입생 때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이제 이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전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아카데믹 인테그리티 이전에 보시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뭐 표절이라든지 뭐 무임승차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까지 여태까지 이제 일부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뭐 시험 보다가 남의 거 좀 베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대학의 낭만. 그다음에 어디 가가지고 무임승차하는 거 조모임 할 때 무임승차하는 거는 그럼 뭐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아니고 좀 더 이제 어떤 것이 학생들한테 요구되고 어떤 것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습 윤리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이 학생들이 좀 더 올바르게 반응을
가능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된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그러니까 웹 베이스식으로는 하지 않는데 그 이제 그 온라인으로 똑같은 내용을 그 신입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 이거렇게 했을 때 과연 그 학생들의 그 뭐라 그러나 그 시험 부정행위 이런 것들이 주는지 지금 한참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쯤이면 좀 연구 결과,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그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리서치 인테그리티를 위한 그 아카데믹 프로그램 중에 이제 그 아카데믹 웹 베이스드 프로그램 중에 그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티 코리아죠. 이거는 이제 그 나온 지가 몇 년, 그러니까 한국말로 된 지가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뭐 저희 학교를 포함해서 많은 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그 기관에 속해 있는 그 연구자들에게 그거 몇 가지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T 프로그램의 장점은 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듈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한테 필요한 모듈을 선택해 가지고 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 이게 이제 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법률이라든지 우리나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잘 이제 접목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게 약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 최근에 이거를 여기 도입하신 선생님께서 이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안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것도 역시 그 테스트가 있고요. 테스트 후에는 그 설명을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장점 중에 하나는 CT 프로그램이 이제 테스트가 있는데 이 풀이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개발된 거 제 거를 포함해서 몇 개는 그 실패를 해서 계속 실패를 하면 똑같은 문제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데 풀이 조금 작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풀이 넓어서 이제 그럴 가능성은 좀 덜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나라의 CT 프로그램 들어온 CT 프로그램은 이런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소개시켜드릴 게 CRE라고 하는 이제 연구재단이죠. 좋은 연구였다는 그 좋은 연구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연구재단이 이거를 이관해 가지고 가서 CR이라고 하는 이제 기관을 통해 가지고 모두 다 그 연구윤리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용한 그 기관이기도 하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그 리서처들이 모두 다 오픈 투 그 all research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 특징 중에 하나도 여기서도 이제 그 만화나 그 비디오 클립 같은 걸 굉장히 잘 이용했는데 훨씬 뭐 조금 더 와닿는 내용에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그런 만화하고 비디오 클립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온라인 교육 자료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뭐 8장으로 되어 있는데 몇 장부터 어디까지 가느냐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그 지도식으로 나와 있고요. CRE에서 이제 좋은 연구에서 맨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거와 이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그 웹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이거의 장점은 그냥 누구나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예,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 프렌들리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연구윤리정보센터 이 CR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러니까 앱을 만들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이전에 있는 그 연구윤리 프로그램하고 아주 동일한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개발된 거다 보니까 그 사용이나 이렇게 이제 어디로 가고 뭐 그다음에 뭘 찾고 이런 게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제공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CRE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 이외에도요, 그 Q&A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걸 사용하거나 혹은 실제 그 연구 윤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뭐 겪은 것이나 뭐 문제나 가 있거나 혹은 그 질문이 있을 경우에 뭐라 그러죠? 그 전문가에게 질문을 하면 그냥 대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굉장히 빨리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질문이 이게 오픈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익명성을 보장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강추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용 빈도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유용한 곳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임상 연구란 무엇인가 해서 이거는 좀 플래시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그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쭉쭉 옮겨가는 것도 있고, 물론 CDC에서 나온 것들 중에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받아갖고 혼자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CDC는 주로 그러니까 모든 연구자라기보다는 이제 의학이나 물론 생명과학이나 뭐 이런 쪽에 제한된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그 내용이 굉장히 많고, 어떤 내용은 이제 다른 분야 연구자한테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연구 그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고, 여기도 그 영어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오래 전에 자기 기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이제 카이스트도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요. 그 언더그래주에이트 있고 이제 그래주에이트 레벨도 있고 이런데 여기는 그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각 과마다 자기한테 맞는 거를 그 선택해서 듣도록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9개인가 10개 챕터가 있는데 그걸 다 듣지 않아도 되고 뭐 이렇게 좀 선택해서 들어도 된다. 뭐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넘패스 하는 퀴즈가 있어서 그 챕터를 하면은 그 통과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런 형태로 굉장히 그 흥미를 끄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디오 동영상도 같이 링크가 되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하다가 조금 더 관심이 있거나 다른 거를 더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링크 가는 데 가가지고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소개해드릴 것이 저희 학교에서 개발한 Research Ethics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포맷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전의 연구랑 거의 비슷하고요. 들어와서 이제 읽고 그 다음에 각 장을 끝내고 나서 퀴즈를 보고 패스 non-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끝에 가가지고 그 수료증을 얻는 형태, 이런 형태로 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흥미를 좀 돕기 위해서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그 만화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보니까 그 만화만 보고 그 다음에 추측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더 요거는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그 학생들이 많이 그 질문하는 내용을 Q&A 섹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Q&A 섹션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고요. 시험은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그 Certificate of Completion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 이수증을 제공을 하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어떤 형태로 그 움직이고 있냐면, 그 대학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그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대학원의 그 졸업 이수 조건으로 그걸 이제 만들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까지는 아직 옵션이고요. 그래서 뭐 학원 말건 그거는 디파트먼트에 딸렸는데,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그 다음에 프로포즈를 할 수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할 수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놔뒀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특징 이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그 심혈을 기울였던 게 뭐냐면 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그 옵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효과적인지 효과적이지 아닌지를 보려는 어떤 이밸류에이션 어떤 컴포넌트가 있어야 계속 개선을 하던가 바꾸던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하나는 그 만족도를 저희가 좀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프리테스트하고 포스트 테스트라는 걸 넣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시작 전에 그 랜덤하게 그 연구윤리 관련된 몇 문제를 내서 몇 점을 맞았는지 보고 그다음에 그 교육 후에 동일한 테스트를 해서 교육 전후로 얼마나 많이 그 연구윤리와 관련된 지식이 증가했는지를 그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저희의 하나의 그 샘플인데 근데 이제 또 그 좋은 점은 이게 이제 과별로도 나오고 분야별로도 나오고 개인별로도 나오고 이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프리테스트하고 포스트테스트에서 이제 증감이 약 2% 있었고 표준 편차는 어느 정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많이 잘 됐느냐 요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어떤 조사를 했냐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굉장히 그 100개 정도 되는 연구가 과에서 한 학기당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생들이 매번 바뀌잖아요. 석사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러면 이 교육의 효과가 물론 아까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본 프리테스트하고 포스트테스트에서 얼마나 지식이 증가했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연구를 수행할 때 이 사람들의 연구 수행 태도가 달라졌느냐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서 한 게 2008년부터 이제 요즘도 계속 하는데 시스템이 바뀌어갖고 이제 여기 정보는 다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2008년부터 뭐를 했냐면 연구 대상자, 그러니까 subject죠, participant 그 사람들한테 연구를 하고 나와서 5항목에 대해서 그 각 연구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5항목이 그 컨센트 폼이 제대로 됐느냐, 그 랩 인바이러먼트가 어땠느냐, 그다음에 그 연구자의 태도가 어땠느냐, 그다음에 리서치 컨텐트가 그 메이크 센스 했느냐, 혹은 디브리핑을 해줬느냐 이 5개의 항목을 따라서 그래서 연구를 끝내고 난 파티시펜트가 연구 끝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점을 매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게 2006년이었는데 그 자료는 그 자동 시스템을 이용한 건 2008년이고요. 그 전 자료는 그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못 가지고 나왔는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불평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연구를 갔더니 뭐 이런 턱받침이 있었는데 너무 더러워가지고 못했다. 그다음에 연구자가 들어와가지고는 자기가 졸업을 할 테니까 제발 잘 좀 부탁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정서 매니플레이션 한다고 80층에서 떨어진 사람 사진 보여주면서 그런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런 태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연구 교육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고 난 다음부터 이거 이제 보시겠지만 2008년부터 그 서브젝트들의 그 이밸류에이션이 약 그 4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그 중요성을 이제 고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그 웹 프로그램을 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시도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카데믹 리서치와 인테그리티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고 아직도 활발하게 이제 모든 학교에서 사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리서처들을 위한 것들, 그러니까 그레듀얼 레벨 이상인 경우에는 많은 학교에서 이미 이제 그게 법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어서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온라인 프로그램이 이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종합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T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크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뭐 내용이나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러니까 한국 내용이나 조금 이제 보완이 되고 있다고 들었고 이제 다 좋은데 이제 돈을 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고려해 봐야 되고요. 이제 각 인스티튜션이 만든 게 있긴 하지만 이게 각 인스티튜션 내에 되고 이게 쉐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는 이게 크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약간 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CRE 같은 곳에서 만든 것이 사실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어답트해서 자기 쪽으로 들고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이제 이런 형태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뭐 CT나 CRE CT 쪽으로 많이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CRE에서 조금 더 이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인스티튜션화 할 수 있게 옵션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애드할 수 있는 옵션을 주거나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제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종합적으로 볼 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재미있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학생들이나 연구자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맨데터리하게 만드는 것도 이제 하게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실생활 위주, 그다음에 재미있는 컴포넌트, 그다음에 앱 어세서빌리티를 높이는 그런 컴포넌트가 올라갔을 때 좀 더 활발하게 그 교육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